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이슈들 살펴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 오늘 국내 증시를 예상해 볼까요? 어제 3,000포인트, 정말 장중에 1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좀 하락으로 전환됐잖아요. 오늘 뭐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제의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갈까? 일단 좀 반영되는 미국 증시 상장된 한국 지수는요, 하락세입니다. 이제 코르는 한 마이너스 6%가량, 야간 선물과 EWY도 약세네요. 네, 저희 실환투자증권 황미원 PP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한치 앞도 모르겠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국내 증시도 좀 긴장감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안다. 뭐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해서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중동 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짧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전쟁은 항상 매수 기회이긴 했습니다만 저도 상담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긴 합니다만 정작 이제 우리가 실제 위기를 닥쳤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지금도 분명히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는 사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좀 있었고 사실 어저께 월요일 증시는 우리 좀 강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지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면전으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더 대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가져오는 불확실성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지금 매수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간밤에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고 그리고 전략적 폭격기들이 지금 이제 인도양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완화된 상태라서 오늘 시장도 아마 그런 결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심했어요. 어제 나스닥 선물이나 일본 증시는 특별하게 급락 나온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는 차익실이 좀 더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나 좀 종목별로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셉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기존 주도주의 좀 약한 흐름도 보여줬었는데 당분간은 3,000포인트 앞두고 좀 밀리는 지금 차익 실현 양상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한 시점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익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그동안 잘 나갔던 주도주들이 좀 실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주도주들의 대세는 크게 이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개입해 가는 가능성,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 전쟁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을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폴리마켓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70%나 잡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본격 조정 시작일까? 이런 질문,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아니겠죠. 저는 조정 또 일정 부분 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있어도. 하지만 이제 조정이,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이슈 없이 그냥 지금 3,000포인트까지 일단 올라왔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외부 악재 없이 조정이 나오면 사실 그 분위기를 언제까지 올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 근데 어쨌든 대외적인 리스크로 이러한 이슈로 가격 조정이 한 번 온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으로 질질 끌 거를 가격 조정으로 한 번에 좀 마무리돼 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해결이 되고 사실 미군이 개입한다는 거는 전쟁을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의지도 될 수 있거든요. 역으로 미군이 개입하면 불확실성이 더 저는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확전의 가능성은 사실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짧은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위협을 하고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더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번 주 정도만 지나면
좀 불확실성 많이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정이 보여도 뭐 다 괜찮다. 일단 기간 조정으로 질질 끌 거를 가격 조정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겠네요. 네, 지정 확정 리스크는 매수 기회였지만 늘상 통계를 봤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쉽지 않죠. 자, 거기다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더 넘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핵심 포인트가 역시 반도체다라는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훨씬 더 많이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확산된 뭐 유리기판 등등 종목들도 참 네. 많았고요. 일단은 어제 뭐 삼성전자도 어제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 6만 2, 3천 원 정도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 선택할래 어떤 걸 선택할래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올해하고 내년도 EPS는 계속 증가는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쪽이 HBM 뭐 차 세대 삼성전자는 차차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아직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선호하거나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사실 삼성전자를 빼고도 지금 사실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제 장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다른 주도들이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결의 시장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또는 지수 관련 ETF들은 일정 부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관심 종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제 유리기판 올랐던 거는 뭐 이제 향후에 사실 SKC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유리기판이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현실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좀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고 당연히 SKC를 먼저 필두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늦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추세를 타고 조금 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짧게 끊어 가시는 전략이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서 네. 삼성전자만 가는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 오면 어떨까요? 그것도 뭐 그렇게 가능성 좋진 근데 않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지금 또는 중소형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들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움직이고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에 따라 또 테마에 따라 좀 물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2016년 환경하고 또 지금 또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왜 삼성전자를 안 살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섹터들이 더 많아서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지수만 올라갔던 시장 때는 다른 섹터들보다 삼성전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던 시기였어요. 네, EPS 성장률이라던가 글로벌 성장하는 환경이 클라우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DDR5로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기에는 이미 뭐 우리나라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이나 또는 다른 조선이라던가 지금 뭐 방산이라던가 다른 섹터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이제 안 가는 다른 지금 종목 수익률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도 들어올 때는 됐습니다만 계속 제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쪽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압도적으로 좋은 2016년보다 지금은 삼성전자까지 좋으면 더 좋은 시장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안에 그 조방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 방산 원전 자 차익 실현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질주했던 조방원이 잠시 브레이크인데 기회일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관련 그 삼성중공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AS도 같이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섹터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쇼스키즈까지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면서 그동안 공매도를 해놨던
수급들이 이제 반대로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손절매하면서 나오는 게 쇼스퀴즈인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급등이 나오는 이유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쇼스퀴즈가 나오고 나서 좀 진행이 되면 뭐 수급 체크를 좀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매크로 이슈까지 좀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사는 계속적으로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주도주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들도 어제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만 뭐 LNG 수출, 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또 HD 현대 중공업 계열 다 좋기, 그다음 마린 엔진까지 다 좋기 때문에 일단 조선 섹터들은 주도주 경쟁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든 없든 관세 이슈가 있든 없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은 아마 하반기 주도주들은 주도 역할은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방사는 만약에 지금 전쟁이 급격하게 화해 무드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좀 내러티브, 좀 모멘텀들 잘 확인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건 가져가시되 리스크 관리는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을 가장 강력하게 보시네요. 주도주 경쟁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JP모건에서도 한국의 조선주 시장에 네. 불과하다. 네, 목표가 줄상향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뭐 FOMC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동결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젯밤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도 금리는 좀 내렸습니다. 금리도 내렸는데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가려면 결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실히 줘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한 6, 7월 정도면 연초에 올해 6, 7월 정도면 무조건 인하를 하는 걸로 봤었는데 지금 9월 정도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유동성이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약해지고 달러도 계속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엔화나 원화가 지금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 상하반기에도 사실 저는 주식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나 일본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도주들은 크게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지금 주도주들이었던 뭐 방산이라던가 화장품, 조선, 뭐 이런 엔터 이런 쪽이 계속 시장에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밀리면 아직 끝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네. 좀 강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존 주도주들이 갑자기 주도주들이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 위주로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강한 전략 남자, 네, 황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